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여권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게 야당이 남발한 탄핵 때문인데 그 탄핵들이 기각됐으니 계엄의 정당성도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늘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 탄핵소추권의 남용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차례차례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김지윤 기자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한 지 98일 만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하고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정부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 원장은 헌재의 선고 직후 감사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국회는 이들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고 언론에 거짓 발표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에 의문점이 있지만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곧장 중앙지검으로 출근했습니다. 그 공백을 메꾸고자 우리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매우 고생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 지검장은 업무에 복귀한 오늘부터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명태균 사건 등을 지휘합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해당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적절히 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 심판에서 줄탄핵이 계엄의 이유라고 증언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 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수 야당이 탄핵을 남용해 비상계엄을 할 정도로 국정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후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도 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적절히 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헌법 법률 위반까지는 아니어서 파면의 이유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야당이 이들 검사 3명 등을 탄핵하려 하자 윤 대통령은 도가 넘은 것이니 보고 넘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으로 간부들 위주로 투입하자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오늘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소추가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하면서 검사 탄핵의 기각이 윤 대통령 본인의 탄핵 심판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의 주장과 달리 저희가 지기현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기한 계산 방식을 자세히 따져보니 의문이 드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당초 검찰 주장대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문제없는 기소이고 체포된 시점부터 재판에 넘겨진 시점까지 시간으로만 계산해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속기한이 끝나기 48분 전에 재판에 넘겨진 거였는데 지 부장판사가 일부는 날짜로 일부는 시간으로 혼합해 계산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맞춤형 결정을 한 셈이 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5일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열흘의 구속기한에 3일에 걸친 구속심사기간을 날짜로 더해 27일 자정을 구속 만료로 봤기 때문입니다.
법 규정과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을 놓고 봐도 윤 대통령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입니다. 11일 240시간으로 놓고 구속심사에 걸린 시간을 계산하면 1월 26일 오후 7시 40분이 됩니다. 하지만 지기현 부장판사는 구속기한은 일로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10일은 240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하면서도 구속심사로 더해지는 기간은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구속기한은 날짜만을 기준으로 하던 관행을 깨고 심사기간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혼합 방식을 쓴 겁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에 가능한 이론들 중에서 가장 엄격한 입장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구속 만료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됐고 지기현 부장판사는 기한을 넘겨 기소됐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전례 없는 방식으로 유일하게 윤 대통령만 석방되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극우 유튜버들은 폭동을 부추기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돈벌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이런 극우 유튜버들을 추적하고 감시하면서 돈줄을 끊고 있는 극우 추적단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이 단체 운영자를 만났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하고 아예 여기를 까맣게 덮쳐버려야 돼요. 서부지법에서 완전히 승부낸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중국계 이중국 적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까지 들어가서 이런 극우 유튜버들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자발적 모임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극우 추적단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때는 되게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민주주의를 좀 공격하고 또 위협당할 수 있다라는 좀 약간 위기감 같은 게. 추적단은 극우 유튜브 채널 50여 개를 수시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명백한 가짜뉴스나 과격한 발언이 나오면 곧바로 신고합니다. 폭력 선동이나 아니면 뭐 증오 발언을 하는 이런 유튜브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몇 분 몇 초에 어떤 문제되는 발언을 했다라고 이게 그 스탬프를 찍어서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구글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문제가 되는 유튜브 채널의 수익 창출을 차단합니다. 수익이 끊긴 유튜버들은 개인 계좌로 돈을 넣어달라고 읍소하며 활동을 이어갑니다. 다 벌어먹을 수 있던 채널이었는데 대놓고 부탁을 드릴 명분이 생긴 것 같아서 계좌에 소액도 괜찮습니다. 단돈 1,000원, 2,000원이라도. 하지만 극우 유튜버들의 돈 없는 방송을 제재할 공적 수단은 미비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와 구글의 사적 제재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도적인 대응책들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행동과 압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JTBC 이세현입니다. 문제는 학생 숫자가 갈수록 줄고 있는데도 사교육 시장은 거꾸로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내세우면서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 사교육비 29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박상욱 기자입니다.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는 29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학생 수가 줄었는데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서울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8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불안정한 교육 입시 체제에 적자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의대모 실정원 확대가 이슈가 되었고 그다음에 매년마다 바뀌는 대학 입시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교육 의존에 대한 심리가 가중된 것 같습니다. 뛰는 물가도 영향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사교육비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좀 많이 작용하고 있고요. 정부는 지난해 초등학생 사교육비를 줄인다며 늘봄학교도 전면 도입했습니다. 그간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였던 가정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가장 컸고 참여 비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늘봄학교로 대체되는 비교과 활동의 사교육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사교육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과, 그것도 학교 내신, 그리고 입시를 대비하기 위한 시험 대비. 일부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사교육을 잡겠다며 내놓은 대책들이 되레 불안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